그거 이상으로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 희소한 대형 평수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짓기 시작하면 어떻죠? 지금 짓는다고 당장 내년에 공급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곱절 싸게 낙찰되는 대형 평수 아파트 경매. 대형 평수 아파트와 이제 8호제곱,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평수 이하 아파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단타 매도를 얘기하잖아요. 단타 매도가 가능한 거는 8호제곱, 국민 평수 이하를 단타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 평수가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대형 평수들은 부가세, 건물분 부가세 10%가 추가적인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0%가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지만 연식에 따라 또 다르지만, 제가 3억짜리 대형 평수 매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500만 원이 이제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니까 비용 처리 당연히 안 되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우리는 비용들 다 제외하고 남기는 돈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남기는데 그 중에서 반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부가세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평수는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합니다.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단기 매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셨다가 파시는 거는 부가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는 매매 사업자로 팔죠. 사업자로 팔기 때문에 나오는 부가세예요. 사실 부가세라는 게 추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사업자는 부가세를 냅니다. 8호제곱 이하는 특별히 국민평수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부가세를. 국민평수 이하는 이런 혜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평수 아닌 것들은 당연히 부가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PD님이 지금 질문하신 개인으로 매도하면 어떻게 되냐? 개인은 당연히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근데 개인으로 팔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죠. 왜냐면 2년 이내로 팔면 그거는 부가세는 안 나오지만 개인 양도세가 77%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대형 평수를 입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 보유하셨다가 2년 뒤에 부가세 없이 팔면 가장 베스트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형 평수로 경매로 사면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 차익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가격대의 물건도 면적이 대형 평수냐 국민 평수냐에 따라서 입찰 경쟁이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 납니다. 국민 평수들은 입찰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국민 평수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낮겠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데 단타 매도했을 때 부가세까지 면세가 되니까 정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형 평수는 가격대도 좀 높고 부가세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하실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 중에서 전세나 월세 두고 2년을 보유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실거주 하실 분들은 어차피 2년 보유하실 거니까 매도 차익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대형 평수를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대형 평수 단기 매도할 건데 그냥 부가세까지 계산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1,500까지 감안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1,500을 더 싸게 들어갔는데도 낙찰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 말은 뭐냐? 사실 단기 매도 관점에서 봐도 그냥 부가세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더 싸게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부가세 나오니까 그냥 입찰 안 하죠. 근데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부가세 계산하실 수 있고, 계산하는 방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계산해서 입찰가에 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평수가 커지면 어쨌든 물건 가격 자체도 높아지니까 투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는 아마 안 되실 거고, 뭐 1억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2년 뒤에 이거를 불리겠다 또는 실거주할 집을 찾는 분들은 경매로 대형 평수를 보면 보통 아파트 10% 싸게 받으면 잘 샀다고 하는데, 대형 평수는 진짜 20%, 25%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4억에 사는 거죠. 스피드 옥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형 평수와 국민 평수 물건을 어떻게 필터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 평수와 국민 평수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건물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 면적 기준으로 8호제곱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가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86제곱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형 평수부터 나오는 거고, 이 86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국민 평수 이하니까 8호제곱 이하로 보시면 부가세가 안 나오는 물건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필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매각기일이 11월부터 2월 20일까지의 면적이 8호제곱 이하인 거, 부가세가 안 나온 국민평수 중에서 이제 매각된 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총 이제 845개가 나오는데 인원수만 볼게요. 21명, 15명, 25명, 10명, 8명, 18명, 안전한 물건 기준으로 5명, 11명, 2명, 21명, 한 페이지에 입찰 인원수를 보면 대략 한 150명 정도 돼 보이거든요. 총 인원으로. 면적만 8호제곱을 그대로 왼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대형 평수만 나오는 거죠. 부가세가 나오는 아파트들 낙찰 인원수를 보겠습니다. 273개입니다. 같은 기간에. 자, 5명. 와, 그래도 28명도 있어요. 워낙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3명, 1명, 1명, 6명, 4명,
10명, 2명, 9명, 7명, 3명, 3명, 4명, 3명. 자, 10명 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10명 넘는 거 한 4, 5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인원수로 보면은 거의 3분의 1입니다. 입찰 인원수가. 경쟁의 3배가 더 높다는 거죠. 국민평수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차익이 누가 큰지. 당연히 입찰 경쟁이 낮은 얘네들이 훨씬 더 크겠죠. 낙찰가 대비 매매 차익이. 물론 그 차익에는 부가세도 넣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보유할 거면 부가세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차익을 지금 크게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서울도 한번 해보시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뭐 광주나 이런 데도 해보시면 명확하게 차이가 보일 겁니다. 대형 평수에 대한 향후 전망, 또 2년 보유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형 평수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대형 평수가 많냐 적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없을 거예요. 대형 평수가 공급이 될 수 있어도 집을 쪼개서 5구제곱을 2개를 만들죠. 왜냐면 지금 출산율이나 가족 단위, 가족 인원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는 대형 평수를 10개 공급할 거를 그거를 쪼개서 5구제곱, 84제곱을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이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삶의 여유라는 게 생기면 인원수가 적어도 대형 평수를 또 선호하거든요. 넓으면 넓을수록 집은 좋은 거예요. 넓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0년대, 200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가전제품이 없었거든요.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뭐 로봇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게 90년도, 2000년도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가구들이 차지하는 면적도 커졌고 1인당 자기만의 공간의 면적이 90년도, 2000년도보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90년대의 3인 가정과 지금 2025년도에 3인 가정이 원하는 면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사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그거 이상으로 저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 희소한 대형 평수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짓기 시작하면 어떻죠? 지금 짓는다고 당장 내년에 공급이 되나요? 아파트를 짓는데 적어도 최소한 3, 4년 이상은 걸리는데 공급되기까지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또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올라간 폭이 가장 큰 게 국민평수 이하보다는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강남, 청담, 삼성 이런 데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형 평수도 희소성이 생기면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다. 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년 보유를 하셔서 부가세도 절세를 하시면서 2년 뒤에는 차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합니다. 대형 평수 경매 물건 어떤 분들이 보시면 되냐? 대형 평수 중에 공시가 1억 이하짜리는 없을 거기 때문에 1취득세 중과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보실 수 없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실거주로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유자금이 뭐 수도권 기준으로는 최소한 1억 이상은 있으셔야 될 거예요. 대형 평수가 가격이 최소한 뭐 6억, 7억대는 되니까 1억으로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투자로 내가 월세나 전세 두면서 묶어둘 수 있는 분들, 보유를 하면서 내가 2년 뒤에 팔겠다. 2년 뒤에 팔지만 2년 뒤에 가격이 올라 있을 확률이 높고 더더욱이 부가세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가 절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만 주의하실 건 매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세금 처리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잘 해놓으셔야 돼요. 매매 사업자로서 매도할 의향이 있는 물건은 매매 사업자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대형 평수 물건은 내가 개인으로 팔 거잖아요. 이제 매매 사업자 용도로 세금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합니다. 사업자 물건과 개인 물건은.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이제 6주로 구성이 되고요. 목요일, 토요일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자체는 빌라를 타겟으로 해서 단타 매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라 단타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으면 아파트 보유 단기 매도 다 가능하고요. 빌라 전세 월세 두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 기준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경매 이론적인 내용, 권리 분석, 뭐 대출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법무사님 오셔서 명도 특강, 대출 상담사님 오셔서 대출 특강 플러스 1:1 상담까지 해드리고요. 세무사님 오셔서 부동산 세금 특강, 오피스텔 세금, 매매 사업자 특강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리어 특강에서 인테리어 비용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인테리어 사기 안 받는 방법, 좋은 업체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충 강의나 저랑 같이 동행 임장을 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1회 교육을 하지만 평일날 교육이 없는 날은 이제 매일 미션을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6주 동안 8번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유 시간에 미션을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매에 대해서 물건을 찾아보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